안녕하세요. 저는 여러분의 중학교 기술과정에 대한 궁금증을 해결해드릴 꾹쌤입니다. 오늘은 12번째 시간으로 기술혁신과 발명에 대해 공부해 볼게요. 제품을 사용하면서 겪는 문제를 기술적 문제라 하는데, 창의적인 아이디어와 기술적인 방법을 통해 기술적 문제를 해결하는 기술적 문제 해결을 통해 해결해 나가야 합니다. 인간이 만든 대부분의 제품은 기술적 문제가 발생할 때마다 이러한 기술적 문제 해결 과정을 통해 새로운 제품으로 발전하는 기술 혁신을 거치는데, 기술 혁신이 끊임없이 반복하면서 오늘날까지 계속 발전하고 있고요. 기술적 문제 해결의 과정을 좀 더 잘 이해할 수 있도록 칫솔을 예로 들어볼게요. 양치를 하지 않으면 충치가 생기니까 사람들은 주변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나뭇가지로 만든 칫솔을 개발하게 돼요. 그런데 끝이 금방 해지고 이가 잘 닦이지 않다는 걸 깨닫고 말의 뻣뻣한 털을 손잡이 끝에 심어서 만든 동물털 칫솔을 개발하게 되죠. 하지만 동물털로 만든 칫솔은 털로 만든 솔에 세균이 잘 번식하여 비위생적이란 문제가 있어 플라스틱 손잡이에 나일론 섬유를 심은 나일론 칫솔을 개발하게 되고, 좀 더 편하고 꼼꼼하게 양치질하고 싶다는 생각에 칫솔이 자동으로 움직이면서 닦기 어려운 부분도 잘 닦아주는 전동 칫솔이 개발된 것이죠. 그렇다면 기술적 문제 해결은 어떠한 과정을 거쳐 이루어질까요? 기술적 문제 해결 과정은 주어진 문제를 구체적으로 이해하고 확인하는 문제의 이해, 문제 해결을 위한 정보를 수집하고 가능한 여러가지 해결 방법을 탐색하여 수집된 정보를 바탕으로 만드는 해결책 창출, 탐색 과정에서 발생한 아이디어를 실용성, 경제성 등의 기준에 따라 최적의 해결책을 평가하고 최적의 대안을 선정, 스케치하는 해결책 선정, 선정된 해결책을 구체화하여 설계하고 도면을 그리고 실현 계획을 세우는 단계로 작업의 효율을 높이기 위해 공정표와 재료표를 작성하여 필요한 공구와 재료, 가용 시간을 검토하는 실현 계획 수립, 수립한 실현 계획에 따라 해결책을 실현하는 단계로 필요한 재료와 공구를 준비하여 해결책을 적용한 제품을 만드는 해결책의 실현 과정을 거치는데, 제품의 제작 과정은 작성한 도면 내용에 따라 재료에 금을 긋고 자르는 마름질하기, 마름질한 부품을 다듬고 구멍을 뚫는 등 도면과 정확하게 일치하도록 부품을 만드는 가공하기, 가공이 끝난 부품을 결합하는 조립하기, 완성된 제품이 도면대로 만들어졌는지 검사하는 검사하기를 포함합니다. 마지막으로 기술적 문제 해결은 제품에 대해 해결책을 적용한 결과를 실제 생활에 적용해보고 기술적 문제 해결 과정과 결과를 평가하는 해결책 평가 과정도 거치고요. 자, 이제 발명과 특허에 대해 공부해 볼 건데요. 먼저 발명은 지금까지 없던 새로운 물건을 만들어내는 것으로 기술의 영역에 속하는데, 자연에 이미 존재하지만 아직 알려지지 않은 현상이나 사실 등을 우연하게 찾거나 관찰과 연구를 통해 찾아내는 것으로 과학의 영역인 발견과는 다릅니다. 물론 발명의 결과가 발전에 도움을 주기도 하고 발견한 사실을 실생활에 적용하여 새로운 발명이 이루어지지만요. 발명은 자연 법칙에 어긋나는 것은 실현할 수 없으며 산업에서 이용할 수 있고 산업적으로 이용 가치가 있어야 한다는 점, 창의적으로 생각하고 기술적인 방법으로 만들거나 생각해낸 것이어야 하며 관련 분야에서 쉽게 생각해낼 수 없는 기술 수준이 높아야만 한다는 조건 하에서만 이루어진다는 점도 꼭 기억해 두셔야 해요. 발명은 개인과 사회 전반의 변화와 발전에 큰 영향을 미치며 인간의 생활과 사회를 더욱 윤택하게 만들어주고 인류 발전과 국가와 기업의 발전, 생활의 편리, 다양한 문화 창출을 한다는 점에서 굉장히 큰 가치를 지닙니다. 사회 전반에 큰 영향을 미친 발명의 예로는 방향을 알 수 있게 해주어 원거리 이동과 항해가 가능해지고 국제무역이 발달하게 된 나침반, 문서의 대량 복사로
지식과 정보의 보급이 활발해져 지식 수준이 향상된 활판 인쇄술, 값싸고 편리한 조명으로 인간의 활동 시간이 늘어나게 해준 전구, 질병 치료와 예방이 가능하게 만든 백신, 국가 간, 대륙 간 사람과 물자의 이동이 빨라지는 데 기여한 비행기, 자동차의 생산 시간과 비용을 줄여 자동차의 대중화가 이루어지게 한 일관 생산 방식, 언제 어디서나 인터넷에 접속하여 정보와 소식을 공유할 수 있게 해준 스마트폰 등이 있고요. 특허는 국가에서 발명자의 권리를 보호해주는 것을 의미하는데 자연법칙을 이용한 것, 산업에 이용할 수 있는 것, 신규성이 있는 것, 진보성이 있는 것, 먼저 출원한 것이라는 조건들을 충족해야만 하죠. 지적재산권은 인간의 재능적 창작이라는 재화를 보호하는 것을 말하는데 문화생활의 향상에 기여하는 저작물에 대한 권리인 저작권, 산업발전에 기여하는 창작물에 대한 권리인 산업재산권, 저작권과 산업재산권으로 보호할 수 없는 영역에 대한 권리인 신지식재산권 등이 해당됩니다. 산업재산권에는 기존에 없었던 새로운 발명인 대발명에 대한 권리, 즉 지금까지 없었던 물건 또는 방법을 최초로 발명하였을 경우 그 발명자에게 주어지는 권리이자 출원일로부터 20년간 권리가 유지되는 특허권, 기존의 발명을 개선한 발명인 소발명에 대한 권리로 출원일로부터 10년간 권리가 유지되는 실용신앙권, 제품의 형상, 모양, 색채 등 디자인에 대한 권리로 등록일로부터 20년간 권리가 유지되는 디자인권, 다른 회사의 상품과 식별할 수 있는 표지인 상표에 대한 권리로 등록일로부터 10년간 권리가 유지되고 10년마다 갱신이 가능한 상표권 등이 있고요. 지식재산권의 침해를 막기 위한 예방조치들에 대해서도 잘 알아두어야 하는데 먼저 출원한 사람에게 우선으로 특허권을 부여하는 제도로 같거나 비슷한 발명이 먼저 출원되어 있으면 재산권을 인정받을 수 없고 허락 없이 상품화하는 경우 재산권의 침해가 되는 선출원주의와 자신의 발명 아이디어와 같거나 비슷한 것이 기존에 발명되어 출원되어 있지 않은지 특허정보 검색을 통해 조사하는 것으로 의도하지 않은 지적재산권의 침해를 예방할 수 있는 선행기술조사가 이에 해당합니다. 자, 그럼 오늘 배우신 내용을 바탕으로 문제 풀어볼게요. 1번, 기존의 동물털 칫솔 대신 플라스틱 손잡이에 나일론 섬유를 심은 칫솔이 만들어진 가장 큰 이유로 알맞은 것은? 이라는 문제인데요. 1번, 충치가 생겨서. 이것은 아니죠. 고대시대에는 양치를 하지 않으면 충치가 생기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주변에서 쉽게 구하는 향기가 나는 나뭇가지로 만든 칫솔을 사용했습니다. 2번, 잘 씻기지 않아서. 이것도 아니죠. 끝이 금방 해지고 잘 씻기지 않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말의 뻣뻣한 털을 손잡이 끝에 심어서 만든 칫솔을 사용했어요. 3번, 위생적이지 않아서. 이것이 정답이죠. 털로 만든 솔에 세균이 잘 번식하여 비위생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플라스틱 손잡이에 나일론 섬유를 심은 위생적인 칫솔을 사용했습니다. 4번, 편하게 양치하고 싶어서. 이건 아니죠. 좀 더 편하고 꼼꼼하게 양치질하고 싶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칫솔이 자동으로 움직이면서 닦기 어려운 부분도 잘 닦아주는 전동 칫솔을 사용했어요. 5번, 양치를 하지 않아도 되어서. 이거는 당연히 말이 안 되죠. 미래시대에나 현재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다양한 방법이 고안될 것이기 때문에 1번 문제에 대한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2번 문제도 풀어볼게요. 다음에서 설명하는 단계에 앞서서 해야 하는 기술적 문제 해결 과정은? 이라는 문제인데요. 해결책을 구체화하여 설계하고 도면을 그리고 실현 계획을 세운다. 작업의 효율을 높이기 위해 공정표와 재료표를 작성하여 필요한 공구와 재료, 가용 시간을 검토해야 한다. 자, 우리 해결책을 구체화하여 설계하고 도면을 그리고 실현 계획을 세우고 작업의 효율을 높이기 위해 공정표와 재료표를 작성하여 필요한 공구와 재료, 그리고 가용 시간을 검토하는 단계는 실현계획 수립 단계라고 배웠었죠.
실현계획 수립 단계 이전의 단계는 탐색 과정에서 발생한 아이디어를 실용성, 경제성 등의 기준에 따라 최적의 해결책을 평가하고 최적의 대안을 선정, 스케치하는 해결책 선정 과정이라고 배웠었으니까 이번 문제의 정답은 해결책의 선정 단계가 되겠습니다. 3번 문제도 풀어볼게요. 발명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이라는 문제인데요. 1번 발명은 인간의 생활을 더욱 윤택하게 만들어준다. 이것은 맞죠. 2번 발명은 개인과 사회 전반의 변화와 발전에 큰 영향을 미친다. 이것도 맞습니다. 3번 이전에 없던 새로운 물건을 만들어내거나 방법을 고안하는 것이다. 이것도 맞죠? 4번 인류 발전을 주도하며 기술의 진보로 국가와 기업의 발전을 도모한다. 이것도 맞는 설명입니다. 5번 이미 존재하고 있는 자연 현상이나 과학적 원리를 새롭게 찾아내는 것이다. 이것은 아니죠. 5번의 설명은 발명에 대한 설명이 아니라 발견에 대한 설명입니다. 그러므로 3번 문제에 대한 정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 오늘의 마지막 4번 문제도 풀어볼게요. 다음은 김치가 구비된 컵라면의 공고 전문이다. 이 발명품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이라는 문제인데요. 출원번호가 10-2014-017-2639, 출원 일자는 2014년 12월 04일, 공개번호는 10-2016-0067-354, 공개일자는 2016년 6월 14일, 발명의 명칭은 김치가 구비된 컵라면인데요. 자, 출원번호에서 10은 특허를 의미하고 실용 신안인 경우에는 20, 디자인인 경우에는 30, 상표인 경우에는 40으로 표시합니다. 그러니까 김치가 구비된 컵라면 같은 경우에는 지금 특허죠. 그 다음 공개 일자는 특허 등록 일자로 일반적으로 출원한 후 1년 6개월 후 등록 결정이 나는데요. 이를 바탕으로 보기를 살펴보면 1번에 2014년 12월에 출원된 특허이다가 정답이 됨을 쉽게 알 수 있겠습니다. 이상으로 중학교 기술과정 12번째 시간 기술혁신과 발명에 대해 공부해 보셨는데요. 복습 열심히 하시고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